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보고 앞으로 남은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이 뉴스들과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 조금이나마 새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산업이 앞으로 상승할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의 리스크들이 약화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월요일 급락을 유발했던 주요 요인들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면서 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강력한 반등을 만들어 추석 구간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급락 요인 현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헝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헝다가 오늘의 이자 지급을 연기했습니다. 전체 부채는 350조 원이고 외채는 24조 원입니다. 하지만 패드의 의장 파월은 미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며 금융기관들은 정부 관여 아래 질서 있는 파산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즉, 큰 영향이 없다고 본 것이죠. 두 번째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테이퍼링은 11월부터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는 내년 말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는 예상보다 강하지만 일시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델타 변이의 악영향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에 강한 조정이 온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9월이 거의 지나감으로써 9월의 악재 리스크도 해소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는 일간 17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저번 주 대비하여 20%나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조정 이슈가 있었는데요. 22년 말까지 부채 상환을 유예하자는 내용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는 불확실합니다. 6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나 미 상원은 양 당이 50석씩 가지고 있어서 통과가 힘들 듯합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조정은 국가 예산과 관련한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반만 넘겨도 상원을 통과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것으로 50%만 넘겨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부채는 28조 4천억 달러로 지난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한 부채 한도 22조 300억 달러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것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이다시피 검은 원처럼 7월, 8월, 9월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높지만 다우나 S&P 같은 경우 올해 4월만큼 하락했습니다. 11월 FOMC까지 큰 악재만 없다면 횡보하면서 조금씩 고점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헝다 이슈가 남아있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으니 현금 보유는 필수인 듯합니다. 동남아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3일 CNBC에서 동남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목을 해석하자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동남아시아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느리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동남아 경제가 코로나의 반복적 확산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2021년 동남아시아 성장 전망은 4.4%에서 3.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래 보이는 차트는 과거에 예상했던 성장률과 현재 다시 분석한 성장률입니다. 싱가폴과 필리핀 제외 모든 동남아 국가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동남아 지역의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다시 강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 민감주로 쉐브론과 엑슨모빌을 산 이유가 바로 이 동남아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동남아는 보시다시피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봉쇄 및 거리두기 조치로 반도체 부족 사태를 연장하고 있고 커피나 의료 같은 상품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차례대로 공장이 문을 열 것이며 석유 소비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아시아 개도국에서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아시아 개도국의 3분의 2가 접종률이 30% 이하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을 7.3%에서 7.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성장률은
5.3%에서 5.4%로 상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라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악재는 다 나온 듯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은 듯합니다. 제가 예전에 분석해드렸던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 리사이클이 스펙 합병이 완료된 이후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영상은 제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호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9월 22일과 20일에 타겟 주가가 발표됐는데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게 타겟 주가가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모건 스탠리와 월요일 웨드부시 타겟 주가 발표에 이어 스위스은행 UBS의 분석가들은 리사이클에 대해 매수 의견과 1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UBS는 목요일 발표에서 리사이클은 전기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점점 더 보편화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용량에 대한 급속하게 확대되는 요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사이클은 향후 4년 동안 매출을 7억 달러까지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100배 이상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사이클은 현재 매출이 0원이고 리스크가 아주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6명 애널리스트 중 5명이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타겟 주가는 13.83달러로 현재보다 26%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은 전기차 산업이 커짐에 따라 큰 혜택을 받을 주식을 3개 발표했습니다. 그린파워 모터 컴퍼니와 라이트닝 E 모터, 그리고 리사이클입니다. 또한 아래 뉴스를 보시면 LG와 GM은 리사이클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사이클의 강력한 경쟁자로 17년 동안 테슬라 CTO를 지낸 사람이 설립한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아마존, 빌 게이츠 등이 투자한 회사고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계속 급증할 예정이고 지금 당장 매출을 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미래를 봐서는 충분히 좋은 산업이나 오랜 시간과 큰 변동성을 버텨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에어택시 선두주자인 조비가 어제 9%가량 상승했습니다. 조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고정 댓글의 분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호재로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틴 리아그가 조비에 대한 타겟 주가를 16달러로 설정하며 비중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조비의 실행 능력과 규제 환경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비가 2040년에 1조 달러, 2050년 9조 달러 규모의 도시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조비의 첫 타겟 주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9달러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했으며 더 많은 타겟 주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6일 나사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로 나사와 조비가 함께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약 2주간 합동 테스트를 했으며 미래 에어택시에 사용될 제품들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음향 평가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조비가 현재 유일하게 프로토타입이 있고 기술력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비의 모델로 에어택시에 대한 기준과 평가 항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에어택시 규제도 조비 기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며 조비에 대해 더욱더 큰 호재로 적용할 듯합니다. 나스닥은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유니티는 최근 고점을 뚫으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 있어 유일한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니티가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드머니 프로그램에서 짐 크레이머는 유니티의 CEO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니티의 CEO는 단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유니티라고 했습니다. 짐 크레머는 3D 시장이 유니티가 독점하고 있다며 유니티의 미래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최근 9월 16일 유니티의 이사가 3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내부자 매도는 안 좋은 신호일 수 있으나 이 유니티 이사가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의 1%밖에 안 되는 비율을 매도했습니다. 즉,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해도 많은 물량이 아니면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렸던 로키드 마틴입니다. 역시나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으나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배당금을 꾸준히 올리는 종목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8% 인상하면서 5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며 주당 2.8달러의 4분기 배당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7.6% 증가한 배당금입니다. 12월 1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12월 27일에 이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트와 실적을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아래에 매년 실적을 보면 19년에서 20년은 9.3%가 증가했고 20년에서 21년 예상 매출은 4.4%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차트는 어떤가요? 아직도 19년 3월 차트입니다. 실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고점인 440달러를 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실적입니다. 주가가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차트는 박스권 횡보 후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승할 힘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록히드 마틴을 보유 중이며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